미 전역에서 살인적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일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데스밸리는 화씨 133도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주 당국이 멕시코 국경에 있는 리오그란데 강에서 미입국자들을 막기 위해 비인도적 명령을 했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LA 지역에서 한 남성이 6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뒤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집 앞마당을 청소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주택 소유주들의 모기지 지불액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권 가격이 지난해 5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첫 소식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미국인이 월북했다는 유엔군 발표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월북자는 미군 병사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외신들은 해당 미군이 징계 때문에 미국으로 호송될 예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미군 병사 한 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중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면서 의도적인 월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One of our service members who was on a tour willfully and without authorization crossed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We believe that he is in the BRK custody. 백악관도 국무부도 미군 병사의 월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월북 동기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고 당장은 그의 신병이 안전한지부터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At this time is ascertaining clearly the well-being of this individual, and so that's going to be certainly our primary focus here. 외신 보도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CBS는 해당 병사가 트래비스 킹이란 이름의 이등병으로 징계 때문에 미국으로 호송될 예정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비행기를 타지 않고 판문점 견학에 합류했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함께 견학 중이던 목격자를 인용해 킹 이병이 갑자기 크게 웃더니 판문점 건물 사이로 뛰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그가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면서 항공기를 타지 않은 이유 고의로 월북한 동기는 현재로서 불분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17년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망 이후 북한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했는데 미국인이 판문점을 견학하던 중 월북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 사이 군 차원의 접촉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미국이 신병 인도를 요청할 경우 대면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미 전역 14개 주는 지금 숨막히는 살인적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열돔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세 자릿수를 훌쩍 뛰어넘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알려진 데스밸리도 화씨 133도까지 치솟았고 라스베가스도 사흘 연속 115도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구상 가장 더운 곳으로 알려진 데스밸리.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운 이곳에 관광객들은 일생일대의 인증사진을 남기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124도였던 데스밸리의 기온은 결국 11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It feels hot, very hot. I work at a pool, and so I'm used to the sun, but this is a whole level of different sun. It's just harder to breathe, like without the moisture in the air, it's just kind of hard to breathe, you know. So. Whenever there's a buzz about record-breaking temps, we do see people, again, just flocking to this place. 지난 일요일 라스베가스는 사흘 연속 최고 기온이 115도까지 치솟았고 애리조나 피닉스도 최고 기온 112도로 17일째 110도 이상을 기록 중입니다.
현재 미전역 14개 이상의 주에서는 6,500만여 명의 주민들에게 폭염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폭염은 강한 고기압이 고온의 공기덩어리를 가두는 일명 열돔 현상까지 더해져 세 자릿수 기온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찜통 더위로 각종 건강상의 위험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위험한 수준의 폭염 기온을 화씨 103도에서 125도 사이로 분류하고 이 같은 날씨에 몇 분만 노출되어도 심각한 화상이나 건강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t's just every single day we get one or two patients that have some sort of degree of contact burns from either running into hot asphalt or touching something very hot. As hot as a frying pan. Temperatures between 140 and 160, which would be just a couple of seconds will cause deep injuries to a small hand. 또 바깥 활동을 할 경우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if you are enjoying your summer sports or activities, which I hope you do, 30 minutes before going outside, make sure you do wear your broad spectrum sunscreen, even on cloudy days. And unfortunately, sunscreen lasts only about 80 minutes on your skin. So I do emphasize to my patients that they need to reapply sunscreen every 2 hours. 전문가들은 올해 여름이 지구 역사상 가장 뜨거울 것이며 지구의 최고 온도 기록이 깨질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당국은 폭염 속 어린이와 노약자 그리고 심장 및 폐질환이 있는 만성 질환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텍사스주가 강물을 건너오는 미립국자들을 막기 위해 비인도주의적인 명령을 내렸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리오그란데강 국경경비대의 한 군의관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근무한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멕시코에서 강을 건너오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도록 물속에 밀어넣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군의관은 미립국자들에게 먹을 물도 주지 말라는 명령도 받았다면서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선을 넘었다고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텍사스주 당국은 군의관의 보고 내용의 경위를 조사 중이라면서도 텍사스주는 미립국자들에게 물을 주고 익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텍사스주는 미립국자들을 막기 위해 강물에 날카로운 철조망이 설치된 부표를 설치했고 물을 건너오는 사람들이 부표의 철조망에 걸려 다치는 일이 발생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스트 LA에서 한 60대 여성이 자신의 집 앞마당을 청소하다 잔인하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6시 15분쯤 첨블락 프레이저 애비뉴에서 한 남성이 67세의 로잘리나 마르테니즈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경찰은 로잘리나가 자택 정원을 청소하던 중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용의자에게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당했고 이를 목격한 이웃이 용의자를 내쫓은 뒤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용의자는 로잘리나를 폭행한 뒤 성폭행까지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로잘리나는 코뼈가 부러지고 두 눈과 얼굴에 짙은 멍이 들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키 5.5피트, 180파운드의 21살 세르지오 앤드류 가르시아로 밝혀졌고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최근 치솟는 몰기지 이자율로 미 주택 소유주들의 몰기지 지불액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 몰기지 은행협회 MBA에 따르면 지난 5월 주택구인 몰기지 대출 신청서에 기입된 주택 소유주들의 몰기지 월 평균 지급액은 $2,16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1% 급등한 수치이자 지난 16년 사이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1,320 선이었던 2년 전과 비교해서는 63.4%나 폭등했습니다. 5월 전국 평균 주택가격은 39만 6,100달러로 1년 전보다 3.1% 낮았지만 팬데믹 당시인 3년 전과 비교해 여전히 40% 이상 높은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을 구해도 상환 부담으로 연체되면서 차압 위기에 놓일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최근 30년 고정 몰기지 이자율이 2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급등했기 때문에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전체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보복 소비 영향으로 폭등했던 항공권 가격이 이제 진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항공권 가격 추적업체인 호퍼는 미국 국내선 항공권 가격은 지난해 5월 평균 410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6월과 7월의 경우는 준틴스와 독립기념일 연휴로 수요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에 비해 9.1% 떨어졌고 렌터카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항공사들이 수요 증가에 발맞춰 직원과 비행편 등을 늘리면서 균형을 잃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시기에 온라인으로 항공권 예약을 하다 사기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일반 사이트에 비해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웹사이트라면 피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휴스턴 인근에 위치한 한 공원에서 한 여성이 벼락을 맞고 혼수 상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 경찰국은 지난 2일 휴스턴 대학 국제학생 테일러 코도라가 지인과 함께 휴스턴 인근에 위치한 산자킨토 공원에 여행을 갔다가 벼락을 맞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코도라는 인도에서 휴스턴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가족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To restore her heartbeat, it took almost 20 minutes of time. The brain lost oxygen supply. 국립기상국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년에 2,200만 번 이상 번개가 치고 있으며 1년에 평균 20명이 낙뢰에 맞아 숨지고 벼락에 맞고 살아남은 생존자들 가운데 대다수는 쇠약 증상 등 장기적인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최대 배송업체인 UPS 노조가 26년 만에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UPS 노조는 회사와 95% 협의했지만 임금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오늘 미 전역에서 잠재적 파업에 대한 피켓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Maybe in the middle of the country you can survive off of that wage, but here you cannot, not even close. It's totally unacceptable, especially for our part-time members, because we're trying to help them out. 전문가들은 UPS 노조원 34만 명이 10일 동안 파업을 하게 될 경우 미국 경제에 71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는 미국 역사상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로 가장 큰 규모라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UPS의 전국 단위 파업은 지난 1997년 처음으로 단 한 차례 발생했고 당시 파업 기간 동안 물류 대란으로 UPS는 8억 6천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정부와 주민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2개의 어플이 100만 명 이상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이버 보안 회사인 프라데오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사용자들에게 파일 리커버리 앤 데이터 리커버리와 파일 매니저라는 명칭의 두 어플 중 하나를 다운받았을 경우 즉시 삭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어플은 영상이나 파일을 복구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 실행돼 개인정보를 중국의 악성 서버로 전송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연락처와 소셜미디어, 이메일 또는 사진 등을 해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어플들의 다운로드 수가 150만여 건으로 확인되지만 어플에 대한 리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업체 측이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한편 구글은 두 어플을 플레이스토어에서 금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 인앤아웃이 직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인앤아웃은 직원이 고객에게 미소를 보여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다음 달부터 전문의의 특별한 진단서가 있지 않는 한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은 인앤아웃이 운영되는 7개 주 지역 가운데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네바다, 텍사스, 유타 등 5개 주에서 적용됩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와 오레곤주 지역의 매장들은 법적으로 고용주가 직원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할 수 없는 만큼 이번 정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AI 기술과 비즈니스 접목을 위한 무료 워크숍이 개최됩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는 오는 25일 비즈니스 운영에서 필요한 AI 기술을 알아보는 워크숍 AI 비즈니스 활용법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앤디스 컴퍼니의 앤디손 대표가 참석해 AI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과 노하우 그리고 비즈니스 운영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흑해 곡물 협정을 파기한 러시아가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 거점들을 공습했습니다. 곡물 수송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파리에서 손영 특파원입니다. 미사일 수십 개가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며 잇따라 치솟습니다. 주민들이 사는 민가도 공격을 받아 처참하게 파괴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 거점인 오데사 항구와 동남부 일부 지역에 무인기와 미사일을 동원해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의 곡물 수출을 보장하자는 흑해 곡물 협정 연장을 거부한 지 하루 만의 조치입니다. 협정 파기에도 곡물 수송 강행 의지를 밝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곡물 수송이 위험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전장과 가까운 지역에서 적절한 보장이 없이는 위험이 따를 것이라는 겁니다. Здесь мы не можем сказать, насколько и какие страны готовы на себя эти риски брать. 러시아가 식량을 무기화했다고 비판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해 유엔과 EU, 미국 등 협정 파기를 규탄한 서방에 대해서도 파렴치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중재해온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또 한 번 협상의 여지는 열어둔 상황. 하지만 나토가 인도적 구호를 위해 곡물과 비료를 실은 우크라이나 선박을 호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나토와 러시아 간 직접 충돌 우려가 커지는 등 유럽 대륙이 일촉즉발 정세로 치닫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북한이 기습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12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후 일주일 만으로 올해 들어서 벌써 13번째입니다. 전재용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3시 반쯤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3시 반부터 46분쯤까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가 도발을 대비해 경계를 강화하고 한미 간 공조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도 비슷한 시각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기가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현재 피해나 영향은 없는지 정보를 수집 중이며 항행 중인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12일 고체 연료 기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발사한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기습적인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서울에서 열린 한미 양국의 핵협의 그룹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어제 한미 양국은 차관급 회의를 마친 뒤 공동 언론 발표문을 내고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핵협의 그룹 개최를 맞아 미국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 유도탄 잠수함 켄터키함도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하기도 했습니다. 핵협의 그룹과 관련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그제 저녁 담화문을 내고 한미 확장 억제 강화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확장 억제 체제를 강화할수록 북한은 회담 탁자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지난달 한국 정부가 미국의 사모펀드 엘리엇에게 약 1,300억여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결정이 났죠.
한국 정부가 취소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재 판정부는 삼성물산 주주였던 국민연금을 사실상 정부기관으로 봤지만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했을 뿐 정부기관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지난달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불복기한 28일의 마지막 날, 우리 정부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정부는 2015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인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고 인정했습니다. 쟁점은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인지 여부. 판정부는 사실상 국가기관이라고 봤지만 정부는 이번 분쟁의 근거가 되는 한미 FTA상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연금과 엘리엇이 찬반 입장이 달랐다고 손실을 배상할 건 아니란 논리도 들었습니다. 국민연금에 외압을 행사한 국정농단 사태는 국내에서 사법 처리할 일이지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직접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판정의 취소 여부는 이번 분쟁의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서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원래 중재재판부에 엘리엇이 이미 받은 삼성 측 합의금을 어떻게 공제할지 계산이 잘못돼 배상액이 늘어난 점, 또 이자를 원화로 낼지 달러로 낼지 표현이 오락가락한 점을 고쳐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판정 불복과 별개로 국정농단 책임자들에게 배상액을 받아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한동훈 장관은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겠다는 단계여서 벌써 배상금 마련을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만 말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에 대한 수색 작업은 그제 마무리되는데요. 경찰이 어제부터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현장에 다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연기됐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그제 저녁 14번째 사망자가 확인되면서 충북 청주 궁평 2지하차도 내 실종자 수색 작업은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본격적인 현장 감식이 당초 어제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런 장대비가 변수였습니다. 어제 사고 현장 인근에는 하루 종일 굵은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하차도 내부 중간쯤에는 다시 물이 고여 있는 상태입니다. 합동 감식은 지하차도 안에 쌓인 진흙과 빗물을 치운 뒤에야 가능한데 어제 비가 다시 내리면서 감식 일정 역시 잠정 연기됐습니다. 감식팀은 장마가 잦아든 뒤 합동 감식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며 오늘 시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수 펌프와 준설기 등을 동원해 지하차도 내 빗물과 진흙을 빼내는 작업에 우선 집중했습니다. 지하차도 안에 남아있는 유류품도 수거했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나선 충북경찰청은 사망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사고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제방 붕괴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현장 감식도 어제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지하차도 내부 진흙을 제거하는 대로 감식에 착수해 사고 당시 배수 등 안전시설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이어 청주시청과 충북도청 등 담당자의 관리 소홀이나 과실 여부 등도 함께 따져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수해 중 골프로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당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홍 시장은 국민정서법으로 정치한다며 반발했는데요. 중징계 가능성까지 나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새벽 경상북도 예천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실종자 14명이 발생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날 오전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1시간쯤 골프를 쳤습니다. 부상자가 1000명이 넘었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 내가 비상금을 지시한 일이 없어요. 다시 비상금은 2단계였던데요. 지시한 일이 없어요. 일각에서 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좀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부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홍 시장은 당시 대구에는 보고받을 상황 자체가 없었고 주말에는 공무원들도 자유롭게 개인 활동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대구에선 이번 호우와 직접 관련된 희생자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었고 대구시도 비상 2단계를 발령해 누적 비상근무자가 1,000명이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홍 시장의 말도 바뀌었습니다. 그제는 SNS에 대구시는 일상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적었는데 어제는 비상근무 2단계에 불과했다며 단체장은 비상 3단계 때 업무 총괄을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당윤리위원회도 징계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당원 당규를 위반한 건 매우 명확하다며 중징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과거 한나라당 시절인 2006년 수해 지역인 강원도에서 골프를 친 홍문종 전 의원을 제명한 적도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아직도 국민정서법에 기대어 정치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홍 시장의 발언 자체가 국민정서를 더 자극했다며 이와 같은 발언도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샌디에고 인근의 한 가정집에서 3살 아이가 실수로 쏜 총에 1살인 동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17일 오전 7시 반쯤 샌디에고 인근의 한 주택에서 총격 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경찰이 출동해보니 3살 아이가 권총을 들고 있었고요. 1살 아기는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친 아기를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1시간 뒤 숨지고 말았는데요. 사고 발생 당시 아이들의 부모가 곁에 있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3월 텍사스주 휴스턴에선 3살 여자아이가 쏜 총에 4살 언니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요. 인디애나주에선 5살 아이가 갖고 놀던 권총에 1살 남자 아기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친강 외교부장이 3주 넘게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낙마설과 건강 이상설 등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륜 때문이라는 사생활 관련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상대로 지목된 여성은 홍콩 봉황위성TV의 아나운서 푸 샤오텐입니다.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상에선 친강 외교부장이 푸 샤오텐과 혼외자를 낳았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대만과 일본의 일부 언론은 푸 샤오텐과의 불륜설에 무게를 실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사회가 복권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메가밀리언스와 함께 미국의 양대 복권으로 꼽히는 파워볼이 석 달째 당첨자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누적 당첨금이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200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10억 달러는 파워볼 역대 3위 규모의 당첨금으로 혹시라도 찾아올지 모를 행운을 잡기 위해 복권 파는 상점 곳곳엔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추첨일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 19일 밤 11시라고 합니다. 그는 멕시코에서 출발해 5,000km 떨어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로 가던 중이었는데요. 폭풍 후에 배가 파손되고 통신 장비까지 망가져 바다를 떠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빗물을 마시며 버텼다는데요. 멕시코 해안에서 어선 활동을 감시하던 헬리콥터가 무려 2달 만에 이 남성을 발견했고요. 근처에 있던 어선이 즉각 구조에 나서 무사히 육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여객기 비상탈출용 슬라이드가 한 주택으로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한 항공사 여객기가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으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데요. 주택 지붕으로 비상탈출용 슬라이드가 추락한 뒤 마당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집안에서 밥을 먹던 집주인은 폭발음처럼 큰 소리에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다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해당 여객기도 무사히 공항에 착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랙터가 지나간 자리에 거대한 초상화가 등장했습니다. 이탈리아 베로나 외곽의 시골인데요. 밭에 초대형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유명한 예술가가 새로운 작품을 완성한 겁니다. 이번 초상화의 주인공은 소설 동물농장의 작가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데요. 그의 탄생 120주년을 기념해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최근 영유아와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 식당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강원도의 한 고깃집에 걸려있는 예스 키즈존 팻말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8일 한 SNS에 이 사진 한 장이 올라왔는데요. 사진 속 안내판에는 사랑스러운 아가들과 어린이들을 환영한다. 기저귀 놓고 가셔도 된다. 저희가 치우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일부 식당이 어린이의 입장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저귀를 떼지 못하는 영유아를 둔 손님을 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진이 공유되자 누리꾼들은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며 식당 사장의 결정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또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식당을 많이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가슴 뭉클한 소식인데요. 생후 21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글쓴이가 자신의 SNS에 공개한 영상입니다. 지난해 11월 간 이식 수술을 받은 딸아이가 소아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코로나로 면회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린 딸아이가 너무 보고 싶었던 글쓴이는 영상통화로 아이의 모습을 보기 위해 간호사에게 휴대전화 공기계를 전달했다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실수로 눌렸는지 휴대전화 속 화면에 아이의 얼굴이 보였다고 합니다. 또 아이에게 예쁘다, 사랑한다, 얼른 나와서 엄마 보러 가자며 끊임없이 말을 건네는 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는데요. 글쓴이는 녹화된 영상을 보고 감동해 참 많이 울었다면서 작은 아이의 생명을 위해 사명감으로 일해주는 귀하고 훌륭한 분들이라고 적었습니다. 2020 도쿄 하계올림픽 당시 내구성 논란에 휩싸였던 이 골판지 침대 기억하시죠? 조롱까지 받았던 이 골판지 침대가 내년에 열리는 파리 올림픽에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도쿄올림픽 때 처음 등장한 골판지 침대. 당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00kg 무게를 견딜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선수들 여럿이 침대에 올라 폴짝폴짝 뛰며 침대의 내구성을 의심하는 영상을 올려 조롱의 대상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 골판지 침대가 내년 파리 하계올림픽 선수촌에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침대가 2년 사이 업그레이드되면서 매트리스는 머리와 어깨, 허리, 그리고 다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맞춤형으로 제작된다고 하고요. 선수 여러 명이 올라가 뛰어도 될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최근 개봉한 영화 바비를 주제로 한 핑크 햄버거가 브라질에서 출시돼 화제라고 합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기존 치즈버거에 베이컨 조각을 얹고 여기에 핑크색 소스를 추가한 걸로 보이는데요. 곁들이는 음료도 딸기 파우더가 들어간 분홍색 바닐라 쉐이크라고 합니다. 음료 빨대에 도넛 하나가 꽂혀 있는데 이 도넛도 역시 분홍색이네요. 이렇게 온통 분홍색이다 보니 오히려 평범한 감자튀김이 눈에 들어올 정도인데요. 이색 햄버거의 등장에 해외 언론은 이번 메뉴가 별로 성공할 것 같진 않다는 평가를 내놨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에 푹 빠져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일컬어 스몬비라고 부르죠. 앞을 안 보고 스마트폰만 보고 거리를 걷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는데요. 실제 중국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한 여성이 거리에 누워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여성의 왼쪽 다리가 배수구에 단단히 끼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중국 충칭에서 한 여성이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다가 배수구에 다리가 끼었다고 합니다. 옴짝달싹 못하던 여성은 누운 채로 도와달라며 구조를 요청했고요. 이후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이 쇠창살을 뜯어내 여성을 구조했습니다. 보행자가 걷는 동안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평균 시야가 정상 보행의 5%에 불과하다는데요.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행인이 워낙 많다 보니 우리나라에선 횡단보도에 바닥 신호등까지 설치됐죠. 누리꾼들은 스마트폰을 보고 걷는 건 정말 위험하다며 주의를 당부했고요. 또 거리 배수구도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진이라도 난 걸까요? 이 건물 잔해 속에서 구조대원들이 수색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5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건물 안에 있던 14명 가운데 단 1명만 생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물이 붕괴된 사연이 너무나도 황당해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1층에 사는 아파트 주인이 자기 집의 공간을 늘리기 위해 당국의 허가나 어떠한 기술 자문 없이 마음대로 벽면 일부를 철거하면서 건물이 무너져버린 겁니다. 집주인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집트 검찰에 따르면 무너진 아파트는 이미 1996년에 철거 명령이 내려진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셀프 인테리어 하다가 극단적인 참사가 발생했다며 분노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7월 18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